그런 것들은 초보자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브랜드가 잘 나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최근에 진짜 많이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고 있는 곳이죠. 브랜드 유통에 관련해서 전문가 한번 모셔서 또 그쪽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유통 및 셀링을 하고 있는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굉장히 브랜드 유통 관련해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네. 어떻게 하느냐. 네. 아무래도 최근에 뭐 가품 이슈도 많고 뭐 이런 정품 브랜드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요도 있고 네. 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자, 정확하게 브랜드 유통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가장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주위에 나이키, 뭐 아디다스, 언더아머 많잖아요. 모든 브랜드들을 저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싱을 해갖고 쿠팡, 네이버 또는 크림이나 이런데 상품 등록하고 판매하는 거를 브랜드 유통이나 셀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나이키면 나이키 매장에 가서 산다던가 아니면 뭐 아디다스면 아디다스 매장에 가서 산다던가 하는데, 그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1인 셀러들이 진행을 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걸까요? 일단 원칙적으로 이미지만 조심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 이미지도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그냥 사용하셔도 통상적으로 그냥 무방하십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전체적인 이미지를 다 사용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뭐 특정 이미지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특정 브랜드죠. 이미지를 사용하면 안 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관리해주는 그런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들은 이미지를 써도 그냥 허용을 해주고 아직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카엘린 같은 네. 경우에는 전체적인 브랜드를 다 유통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좀 가져오세요? 아,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 네네네. 저도 처음에 했을 때는 아울렛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울렛이 이제 왜 수요가 있냐면 아울렛에 들어온 제품도 가격이 낮춰져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울렛은 잘 안 팔리거나 아니면 재고가 많은 상품들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만큼 가격이 하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나이키 팩토리라고 그러거든요, 아울렛을. 근데 전국에 몇 개 없어요.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걸 구매하고 싶어도 못 가시거든요, 멀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뭐 비용이나 이런 걸 따지면 저희 같은 셀러들한테 하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울렛이 멀다고 하면 온라인 소싱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온라인 소싱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나이키 공홈이나 멀티샵이나 이런 데서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상품 등록하시면 분명히 매출이 일어나실 겁니다. 아울렛이나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브랜드 유통을 하게 되면 네. 이 물건이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사러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재고를 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유통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매 대행 형식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사입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진행하실 때는 사입은 하지 마시고 일단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구매 대행 형태로 추천을 드리고요. 똑같은 폼이 주문이 한두 개씩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사입을 해갖고 배송을 좀 빨리 해주든가. 그리고 브랜드 상품은 무한정으로 상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품절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팔리는 상품들은 조금씩 소량이라도 사입을 해갖고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 주력 상품은 사입을 좀 하시고요. 나머지 상품은 구매 대행 형태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 어떤 브랜드가 잘 나가요? 일단은 나이키가 제일 잘 나가죠. 아, 그렇죠. 트래픽이 제일 좋고, 그리고 요즘에 그 나이키보다 크록스 트래픽이 여름에는 훨씬 좋거든요. 그쵸, 그쵸. 네, 크록스는 그리고 우리가 마트에서도 살 수 있고 코스트코, 트레이더스에서도 살 수 있고요. 온라인에도 너무 많고 병행 수입도 있고 뭐 국내 거도 있고 소싱하시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그리고 상위 판매자들이 싸게 팔아도 트래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까지 또 기회가 많이 오더라고요. 누군가가 입고 있거나 신고 있는 브랜드들은 진짜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고요. 그런 브랜드들은 낙수효과라고 하죠. 네. 위에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셀러, 좀 가격이 좀 비싼 셀러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으니까 무조건 최저가 맞춘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경험을 해보시면 어떤 아이템이 어떤 브랜드가 잘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아시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지금 방금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나이키에도 신발에도 라인도 다 다르고 모델명도 좀 다르고 모델명에 따라서 약간 디자인도 좀 다르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초보자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좀 공부가 처음에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울렛이나 이런 매장을 많이 방문하라는 게, 가서 그 브랜드 상품이랑 좀 친해지셔야 돼요. 많이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거든요. 주의하실 점이, 상품을 구매할 때는 상품명이 아니고 상품의 품번으로 구매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만 조금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이 조금씩 틀릴 수 있고 하거든요. 포인트 컬러가 틀리거나.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헷갈려서 잘못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검색할 때는
꼭 품번으로 검색하시고 품번으로 검색해야지 저희가 최저가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초보자분들한테는 아울렛에 가서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그거보다 시간이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네. 판매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제가 이제 브랜드 유통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울렛에서 가요. 그러면은 사진을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요? 일단은 그 아울렛에 무슨 제품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나이키 매장 가면 사진 못 찍게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무음으로 네. 가격 찍고 상품명 품번 찍고 음. 요렇게만 했어요. 그리고 음. 갔다 와서 품번을 정리를 쭉 하고 품번으로 검색하면 구글링에도 이미지가 많고 네이버 쳐도 이미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으로는 문제가 걸려면 걸 수가 있겠지만 대기업의 큰 그 아량으로 그런 건 아직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품번 찾아갖고 그냥 그 이미지 찾아갖고 올리시면 됩니다. 구글링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올리시는 네. 게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다. 네, 아니면 공홈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마진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계산하세요? 지금 마진이 솔직히 많은 판매자가 오다 보니까 조금씩 작년보다 조금 하향된 상태예요. 제가 작년에는 한 23% 나왔는데 올해는 한 19, 18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야, 그래도 생각보다 많아요.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마진이 생각보다 높네요. 처음에는 아울렛이나 온라인으로 이제 하시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진은 그렇게 많이 갖고 가진 않으실 거예요. 뭐 10% 내외, 뭐 15% 하실 텐데 이제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셔갖고 이제 저는 백화점 소싱을 많이 하거든요. 백화점의 매장에서 저랑 이제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 고객들이 받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백화점 카드나 백화점 상품권 행사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다 할인돼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판매가에만 팔아도 충분히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이제 접근하기 쉬운 아울렛이나 네. 온라인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좀 더 마진을 높이려면 남들이 가지 않는 뭐 백화점이나 대리점 쪽을 이용해가지고 소싱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이나 아울렛으로 좀 하시다 보면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기고 네.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가면은 그 매니저들이랑 얘기할 때 할 얘기가 없어요. 아. 근데 좀 알고 가면은 이제 내가 이제 조금 팔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뭐 처음에 이렇게 한두 개 팔아주면서 이제 앞면을 트고 이제 친분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매입을 조금 많이 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추가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 거죠. 사람 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브랜드 유통을 어떤 거랑 좀 많이 헷갈리냐면 네. 리셀이랑 좀 많이 헷갈리세요. 아, 네. 네, 그 브랜드 유통이면 리셀인가요? 아니면 리셀은 브랜드 유통하고 다른 건가요?라고 말씀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어떤 게 좀 다른 거예요? 리셀은 단타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판매가에서 프리미엄이 붙은 거를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 구매해갖고 그 프리미엄가를 붙여갖고 파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일반 판매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팝니다. 특이하거나 핫한 제품이 아니고 꾸준히 오래 팔 수 있는 제품들을 해갖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리뷰도 많이 쌓고 하면서 그 상품을 좀 오래 좀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주식으로 따지면 네. 브랜드 유통은 약간 우량주의 네,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네, 네. 계속 쭉 갈 수 있고 네. 내가 팔 수 있고 리뷰 쌓아가지고 네, 네. 좀 더 높은 노출을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상품들을 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브랜드 유통을 하다 보면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면 그 브랜드의 유통권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 하겠네요. 근데 그 유통권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지사에서 뭐 몇몇 벤더들이 딱 있고 그리고 국내 브랜드는 자기네 직영점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걸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아예 그냥 병행 수입으로 그런 상품을 그냥 사업자 통관해갖고 갖고 와서 네. 판매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게 ABC 마트나 허쉬파피 네. 약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미국이나 일본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들을 병행 수입으로 가져오는. ABC 마트는 국내 나이키랑 다 연계되어 있어갖고 국내 매장판으로 다 팔고 있어요. 네, JD가 지금 철수했지만 국내에 들어온 편집샵들은 국내 걸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OK몰이나 아니면은 큰 벤더사들이 이제 병행 수입을 좀 많이 해갖고 오는 편이고.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병행 수입은 이제 갖고 오면 AS가 안 되니까 그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오늘 미카엘님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아시죠?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인터뷰 영상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구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